소아 청소년기에 어지럼이 발생하는 빈도는 성인보다 훨씬 적지만 어지럼을 일으키는 원인은 성인과 비교하여 보다 다양합니다. 성인 어지럼의 원인 중 매우 큰 부분을 차지하는 이석증, 메니에르병, 전정신경염 등의 전정기능 장애는 소아에서는 흔하지 않습니다. 어지럼의 내용은 빙빙 도는 것, 흔들리는 것, 그냥 어지러운 것 등 다양할 수 있는데 말씀드린 소아 어지럼증에서 병력 청취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뚜렷하게 설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귀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보는 시간 이어앤썰 임현우입니다. 소아기와 청소년기에도 어른과 똑같이 여러 종류의 어지럼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인에서의 어지럼증의 원인으로 흔히 생각하는 이석증이나 전정신경염뿐만 아니라 뇌와 신경계와 관련된 여러 문제도 이 시기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아와 청소년에서 발생하는 어지럼의 경우 성인에서의 어지럼과 여러 면에서 다른 부분이 많기 때문에 진단과 치료에 있어 이런 차이점들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오늘은 성인 어지럼증과는 진단 과정부터 원인 질환까지 다른 부분이 많은 소아 청소년 어지럼증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지럼 환자의 경우 본인이 겪었던 어지럼의 내용을 경험 많은 의사와 찬찬히 얘기하는 것만으로도 진단에 상당히 근접하게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 어떠한 양상의 어지럼이 얼마만큼의 시간과 빈도로 발생했는지, 동반 증상은 어떤 것이 있는지, 과거에 다른 문제는 없었는지 등을 얘기하는 동안에 진단이 거의 내려지거나 몇 가지 가능성이 추려지게 되고 이것을 검사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어지럼증 진료의 핵심입니다. 진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면서도 어려운 과정인 병력 청취가 소아에서는 잘 이루어지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소아는 성인에 비하여 증상을 잘 표현하지 못하고 대화를 잘 이어가기 어렵기 때문에 어지럼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냥 자꾸 어지러워요 이상의 정보를 조금이라도 알아내려면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청소년기 중학생의 경우에도 유소아보다는 낫지만 대화의 질이 떨어지고 어지럼증의 내용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소아 청소년 어지럼증은 진단에 접근하기가 시작부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소아에서는 증상을 듣고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 쉽지 않다 보니 진단에 있어서 세밀한 진찰과 객관적인 검사가 보다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중이염, 진주종이나 청각 저하가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고 뇌나 중추신경계에 문제가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신경학적 검사를 통해 뇌신경 기능 이상이나 손해의 이상 증상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두통과 구토 증상이 두드러지는 경우에는 신경학적 소견이 특히 중요하고 만약 이상 소견이 있다면 초기부터 소아신경과 진료 및 CT, MRI를 고려해야 합니다. 뚜렷한 신경학적 이상 소견이 없다면 운전 기능에 문제가 있을 때 발생하는 눈의 흔들림인 안진 소견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소아에서도 이석증이나 전정신경염과 같은 전정기능 장애가 발생할 수 있고 이런 경우 특징적인 안진 소견이 진단에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비디오 안진 검사를 통해 해당 질환이 확인되면 성인과 마찬가지로 원인에 대한 치료를 시행합니다. 안진의 유무는 어지럼증 진단에서 유일한 객관적인 소견이 될 수 있어 중요성이 큰 동시에 소아는 집중력이 떨어지고 검사 협조가 어려운 점으로 인해서 검사 신뢰도가 제한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소아 청소년 어지럼의 경우 이러한 소아의 특성을 고려하여 검사를 시행하고 판독하여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소아 청소년기에 어지럼이 발생하는 빈도는 성인보다 훨씬 적지만 어지럼을 일으키는 원인은 성인과 비교하여 보다 다양합니다. 성인 어지럼의 원인 중 매우 큰 부분을 차지하는 이석증, 메니에르병, 전정신경염 등의 전정기능 장애는 소아에서는 흔하지 않습니다. 소아에서의 어지럼은 중추신경계의 감염, 외상, 종양 등에 의한 어지럼증, 전정기능 장애에 의한 어지럼증, 편두통 등의 두통, 정신과적 문제 등 매우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복적으로 어지럼이 발생하는 경우 전정신경에 문제가 없으면서 중추신경계 등에도 문제가 발견되지 않는 경우 소아 양성 발작성 어지럼증과 소아 편두통성 어지럼증이 원인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이 두 질환은 나이에 따라 유병률이 달라지는데 10세 이하, 즉 유아와 초등학교 저학년 시기에는 소아 양성 발작성 어지럼증이 더 흔하고 10세 이상, 즉 초등학교 고학년과 중학교 시기에는 소아 편두통성 어지럼증이 더 흔합니다. 유소아기에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서 반복적으로 어지럼증을 호소하는 경우를 소아 양성 발작성 어지럼증이라고 부릅니다. 양성의 의미는 어지럼증 증상이 심하더라도 차후에 후유증이 남지는 않는다는 의미이고 발작성은 수시로 갑자기 발생한다는 뜻입니다. 즉 어린이에게 어지럼이 반복적으로 생기지만 큰 문제가 없어 결국 후유증이 생기지 않고 괜찮아진다는 뜻입니다.
흔한 어지럼의 양상은 잘 지내다가 갑자기 어지럽다고 하는 일이 반복되는데, 어지럽다가도 좀 있으면 괜찮다고 하고 하루에도 이런 일이 여러 차례 반복되어 걱정이 되는 중에 어떤 날은 어지럽다는 얘기를 안 하고 어떤 날은 어지럽다고 하는 식입니다. 어지럼의 내용은 빙빙 도는 것, 흔들리는 것, 그냥 어지러운 것 등 다양할 수 있는데, 말씀드린 소아 어지럼증에서 병력 청취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뚜렷하게 설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지럼의 정도는 어지러워서 누워 있어야 하는 일이 종종 생기기도 하는데, 그렇다고 학교나 학원을 계속 가기 어려운 정도는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소아 양성 발작성 어지럼의 원인은 정확히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발달 과정에서 생기는 전정 기능과 평형 기능의 불안정으로 생각됩니다. 유소하기 소아 양성 발작성 어지럼이 있던 아이들의 상당수에서 편두통이 발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편두통성 어지럼의 연장선상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원인이 명확하지는 않지만 대개는 특별한 치료가 필요하지 않고 수차례 증상이 반복되다 시간이 지나면서 어지럼이 재발하지 않는 경과를 보입니다. 어지럼이 너무 자주 반복되어 일상생활에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증상의 정도와 발생 빈도를 줄이기 위해 약물 치료를 시행하기도 합니다. 10세 이후 반복적인 어지럼의 가장 흔한 원인은 소아 편두통성 어지럼증입니다. 초등학교 고학년 및 중고등학교 시기, 즉 사춘기 시기 어지럼증의 가장 흔한 원인입니다. 편두통성 어지럼증은 성인에서도 어지럼증의 주요 원인 중에 하나로 편두통의 두통 발작과 어지럼의 반복이 함께 나타나는 것을 말합니다. 반복적인 어지럼증의 원인은 편두통이며, 편두통을 조절하면 어지럼증도 호전될 수 있습니다. 증상이 심하지 않으면 특별한 다른 문제가 없는 것을 확인한 후 경과 관찰만 하기도 하지만, 어지럼의 발생 빈도가 높거나 정상적인 등교에 문제가 있는 수준의 어지럼이 반복되면 약물 치료를 시행합니다. 대개 일반적인 편두통 예방 약물 치료로 편두통과 어지럼증의 발생을 충분히 조절할 수 있습니다. 소아 및 청소년 시기에 어지럼이 자주 반복되는 경우 혹시나 큰 문제는 아닐까 걱정될 수 있습니다. 부모뿐만 아니라 어린 자녀 본인도 때때로 큰 불안감을 가지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기에 발생하는 어지럼증은 대개는 심각한 문제와 연결되지 않으며 소아 양성 발작성 어지럼증에서와 같이 어지럼이 반복되다가 어느새 특별한 문제 없이 생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어지럼증의 정도가 심하거나 빈도가 잦다면 한 번쯤 원인 질환에 대해 진찰과 검사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소아 청소년 어지럼증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주제뿐만 아니라 귀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댓글을 달아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